즉 이러한 세 가지의 큰 흐름, 탈중앙화, 디지털화, 온체인화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주요한 동력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친암호화폐적인 행정부도 들어서고 친암호화폐적인 입법부도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로 우리는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판이 바뀐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한 2달 만에 다시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트럼프 2기에서는 과연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2기의 주요 특징은 키워드 4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트럼프는 본인이 들어서면 감세 정책을 피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얘기는 시중금리는 오른다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관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보편관세를 60%, 우방국에도 10% 내지 2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자체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민 제한입니다. 이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이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또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보관이 이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 보복 관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름대로 트럼프의 당선은 주식시장이라거나 대체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장 같은 데는 굉장한 호재지만 또 일부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이런 기초 상식을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번에 트럼프가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간 자산 시장이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래할 적에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던 11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이 그 하루 사이에 자그마치 6%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5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개표일 당일에 76,800불까지 치솟으면서 단숨에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까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나 올랐을까요? 지난 2주간 약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19일 기준으로 91,500달러에 도달했는데 여러 자산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급등세를 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만 해도 2021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달러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태도를 180도 확 바꿔가지고 미국이 비트코인의 100%를 보유할 것이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태세 전환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과거 암호화폐의 최대의 복병이자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미국의 규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규제할지 몰라서, 어떻게 암호화폐 전반에 규제를 할지 몰라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전긍긍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플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즉, 그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것의 성장을 그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던 트럼프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급격하게 변했을까요? 트럼프가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이 좋은 얘기를 찍어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즉, 암호화폐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통화혁명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도도한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자면 한마디로 중앙집권의 탈중앙화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가 정보의 독점 채널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훨씬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정보의 독점도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데서 이렇게 탈중앙화를 하고 있어요. 즉, 개인들의 역량이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이제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미디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예전의 아날로그가 이제는 모두 다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이게 화폐 영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폐나 이런 거는 아날로그 화폐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디지털 화폐화되면서 CBDC라거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비트코인의 이제 상거래, 결제 효용이라거나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정보를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못하고 세계가 실시간에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온라인은 가치 전송에는 그게 크게 쓰이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온체인화해서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즉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에서 온체인화 시대로 점점 비중이 커질 겁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의 큰 흐름, 탈중앙화, 디지털화, 온체인화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주요한 동력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에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암호화폐가 불장이었을 적에는 진입한 사람들이 좀 늘었다가 암호화폐가 지지부진한 현상을 보이면 투자자들의 수가 줄었다가 2023년 4월경에는 미국 같은 경우 투자자 수가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전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자입니다. 즉 미국 국민들 5명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약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즉 이 수치는 한마디로 당락에 직결되는 수치예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치가들이 이제는 선호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살리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트럼프가 사실은 많은 표를 얻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띤 국회의원들의 당선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상원, 하원 할 거 없이 친암호화폐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연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규제 법안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시장을 정화하기 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안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규제 법안은 이제는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들이 앞으로는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판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친암호화폐적인 행정부도 들어서고 친암호화폐적인 입법부도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로 우리는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본인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바꿔지게 된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크면 달러의 위치는 반비례해서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달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싹부터 자르자는 게 사실은 그간 SEC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잘 알다시피 리플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는 뭘까요? 리플이 양성화되면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을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면 송금 수수료가 예전에는 8% 내지 금액이 적으면 한 23%까지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리플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즉시 송금이 될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양성화시키면 미국 달러 시스템, 즉 스위프트 시스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간 리플에 온갖 여러 구실을 들어와서 그간 철저히 억눌렸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담보물이 뭡니까? 바로 미국 국채예요. 지금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은 자국의 국채 시장의 공급 물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담는 거를 줄이고 대신에 금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 같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에 주로 금을 담고 이제 미국 국채는 오히려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보존해야지 버텨나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새로운 구세주로 떠오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담보물이 이제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시장이 커지면은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그간 달러의 적으로 여겼던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달러와 공생할 수 있고 달러의 사용 범위를 더 넓혀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달러의 위협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는 달러와 공생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조심스럽게 미국 관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에 쏟아낸 그 친암호화폐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서 일반 ATM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로 받고 하는 이러한 거래 시스템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CBDC 발행을 반대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CBDC의 발행 권한은 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사실 연준도 CBDC 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CBDC를 발행을 하는데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미국은 그걸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뭘로 대항을 할까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CBDC 발행을 하지 않으면
CBDC 대신에 미국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음성적으로는 암호화폐 채굴 같은 걸 지원할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금지,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데 미국은 정반대 방향을 택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제작 지원이나 채굴 중심국 등으로 이걸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첫날 게리 겐슬러부터 자르겠다고 그랬어요.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이 된 JD 벤스 부통령도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론자예요. 그간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의 궁짝에 맞아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추려서 한번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주변에 암호화폐 지원에 대한 자문단을 옆에 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이 공약이 전부 다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기조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